네, 칠판을 정리를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에스크로 시스템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자, 아까 에스크로 시스템을 하기 전에 중개무역에 대한 것을 이제 부동산 거래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불펜을 뭐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개무역, 미디에이트라고 하는 그 이제 굳이 영어의 사전적으로 얘기한다면 중개무역에 대해서 좀 어떤 학문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무역, 인터미디에이트 트레이드라고 해서요. 그것을 정확하게 학문적인 표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개무역이요.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3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3자는 똑같은 얘기지만 인터메디에이트 중개무역은 트레이드, 이 중개무역의 특징적인 거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누가? 제3자가. 제3국에 어디예요? 사실은 제3국에 그 물건이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냐면요, 보세구역으로 들어옵니다. 이 보세구역은 어디예요? 제3국이 그 물건을 들여왔을 때 이 물건을 제3국의 국내에서 팔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세금의 혜택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세금을 보호하는 구역이다. 그래서 보세구역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보세구역 또는 오와 그 자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다시 말하면 자유무역지구예요. 요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장소들은 뭐냐면 거기에 물건이 잠깐 내렸다가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그 관세에 대한 것으로부터 자유해주는 구역이에요. 지구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제3국, 자, 중국, 일본, 한국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물건을 불펜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물건이 가되 중국이 어디예요? 보세구역, 자유무역지구에다가 물건을 놔둔다는 얘기예요. 중국 내에 물건을 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하는데, 물품을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출할 것을 어디로요? 한국으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자기 책임과 비용 부담을 누가 봐? 일본으로부터 물건 받을 때 비용 부담 누가 해요? 중국에서 해요. 일본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수입한 후 다시 이것을 여기서 수입한다 그랬죠. 이것을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함으로 해서 뭘 얻어요? 자, 여기가 1번이죠. 이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학문적인 얘기를 한다 그럴까요? 두 번째, 무슨 차익을 얻어요? 제3국은 이 조건 마무리하죠. 제3국은 국내 반입하되 어디 이런 데로 반입을 하되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매매 차익을 얻어요. 자, 아까 우리가 부동산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땅을 내놨는데
예를 들어 땅을 1억에 내놨는데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보다 1,000만 원을 더 얹혀서 1억 1,0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주인한테 1억을 주면 되고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1억 1,000만 원을 받아서 1,000만 원에 뭐가 생겼어요? 매매 차익이 생기죠. 매매 차익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제3국의 수입, 그 다음에 수출가 마이너스 수입가예요. 여기 매매 차익이 생기는 거죠. 매매 차익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중국을 제3국으로 이제 했는데 제가 한국을 제3국으로 했어야 되는데 또 지금 한국을 제3국으로 하면 또 여러분들이 혼돈이 올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요 정도의 설명으로 끝나는데 여러분들의 교재에 보시면은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점에 대한 팁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은 물품의 인도 방법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을 쓰자면 그래요. 물품을 인도하는 인도 방법, 즉 물품이 중개지를 경유를 하는지 보세요. 물품이 중개지를 경유할 때는 뭐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는 건 뭐예요? 중개무역이에요. 여기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가는 건 뭐예요? 중개무역입니다. 맨 처음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품이 중개지를 경유하는지 경유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 상인이 계약의 당사자인지. 자, 일본에서 중국으로 물건 보낼 때 계약 당사자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예요. 왜? 일본은 중국에다 물건을 보낼 따름이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입국이 되고 또 수입국이 뭐가 돼요? 수출국이 되는 거죠. 이걸 중개무역이라고 해요.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상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합니다. 여기서 계약 당사자인지 아닌지. 세 번째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 당사자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당사자일 때는 어때요? 당사자일 때는 계약 당사자이면 이거는 중개무역이라고 들어가는 거죠. 중간 상인이 계약의 당사자이면 중개무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중개무역입니다. 당사자가 아니야? 나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고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일본과 한국이 계약 당사자예요. 중간에 다리만 놔줬어요. 이건 뭐예요?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개무역이에요. 중개무역사는 중간 상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매매 차익을 우리가 이제 매매 차익을 우리가 무역 용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득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득액.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득액이라고 해요. 이건 가득액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수출가 마이너스 수입가, 또는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수출가 마이너스 생산 원가. 이걸 뭐라 그래요? 가득액이라고 해요.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무역사는 이런 가득액을 여기다 굳이 뭐 4번이라고 쓸 필요는 없고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가득액을 원칙으로 한다. 매매 차익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중개무역 시에는 최종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중개무역 시에는 최종 수입자나 중개무역에서 최종 수입자가 한국이죠, 그죠?
최초 수출지죠. 대리인으로서 여기 대리인이에요. 중개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중개 무역이에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래서 중개 무역은 중개 수수료를 취하기 때문에 대무역법상 무역거래로 인정되지 않고 수출 실적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왜? 중개무역은 그 중개 수수료만 취했을 뿐이지 물건을 사고 팔거나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진을 취하긴 했어요. 근데 요건 어때요? 무역거래로 인정이 돼요. 요거는 무역거래로 인정이 되고, 무역거래로 인정되고요.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수출 실적. 자, 뭐 수출 실적이 왜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수출의 영업 방식에 대해서 그 단원에서 한번 보긴 할 텐데, 수출 실적을 인정받게 되면 국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출을 한 거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또는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원자재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수출 실적이 인정이 되면 그것을 또 인정해주는, 또 지원해주는 그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정부에서 코트라라든지 아니면 중기부라든지 아니면 중진국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데에서 여러분들의 수출 실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수출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중개무역은 실적이 인정받을 수 없다. 하지만 중개무역은 어때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이 물건을 들어와서 어디에 둔다고요?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구에다 내려놓고 국내에서 풀지 않겠습니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약간의 변화만 주고 바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수출 실적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밑줄 쳐가면서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해가 이 말은 뭐 이해가 못하겠다든지 이러면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크로 시스템. 이 에스크로 시스템은요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싸서 중국에다 의뢰를 해서 돈을 보냈더니 벽돌이 돌아왔다. 이런 경우가 무역 사기에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할 것은 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결제 방식에 있어서는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크로 시스템은 이제 국내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이제 예를 든다면 그렇게 이제 벽돌이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에스크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결제 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TT라고 해서 현금 바이캐시에 의해서 송금해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물건을 받은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점거를 봐서 그 결제금을 지불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결제 방식, 운송 방식에 대한 인커텀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무역의 절반은 인커텀스가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커텀스에 대해서 다음 시간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몇 번이고 다시 반복 학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머리에서 혹시 지워지더라도 인커텀스에 의한 결제 방식이라든지 운송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규약에 의한 그 형식들을 철저히 머리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쉽게 강의를 열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쨌든 처음에는 뭐든지 다 힘듭니다. 힘들고 처음 보고 어색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조금 리피트하고 반복되고 몇 번씩 보게 되면 그것이 내거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무역에 대한 그 실무를 직접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에스크로 시스템.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에스크로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이 에스크로 시스템은 제3자 결제 보증 제도예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그 뭐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 물건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뭐 있죠? 옥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G마켓도 있고, 또 뭐 11번가도 있고, 뭐 기타 쿠팡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죠, 그죠? 뭐 특정 업체라서 제가 옥션, 네, 이거는 빼겠습니다. 자, 옥션도 있고, G마켓도 있고, 뭐 11번가도 있고, 쿠팡도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처음 살 때 여기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플랫폼이라고 해요. 이 플랫폼에 대한 거는 자,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이 마켓플레이스에는 물건을 실제적으로 갖다 놓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이런 플랫폼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갖다 놓고 소비자가 어때요? 물건을 수배를 하죠. 여기서 조사를 합니다. 서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서칭을 해서 내가 볼펜이었죠? 볼펜을 사려고 해요. 볼펜을 사려고 했더니 나는 0.5mm의 뭐 수송 볼펜을 사겠다. 그래서 서칭을 했어요. 옥션을 하든 G마켓을 하든 11번가라도 쿠팡을 여러 가지 여기 말고도 또 다른 다른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부의 요것을 우리가 마켓플레이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예요. 자, 했더니 나에게 맞는 적당한 볼펜을 찾았습니다. 찾고 제조사가 A라는 제조사예요. A라는 제조사. A 제조사예요. 볼펜 제조사겠죠. A라는 제조사에 나하고요. 이런 볼펜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플랫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옥션에서 물건을 찾았어요. 그다음에 그 볼펜 가격이 1,000원이에요. 자, 1,000원을 어디다가 줍니까? 이 1,000원을 제조사한테 직접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 예를 들어서 옥션이라고 하면 옥션이라는 곳에 뭐예요? 1,000원을 송금을 하죠. 그러면 옥션에서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디로 보내요? 이것을 보내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죠. 협조를 요청합니다. 경민이라는 애가 돈을 입금했으니 너희 물건을 여기다 보내줘. 어디다가? 경민이한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제조사 A는 이미 이 안에 내가 받고자 하는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스페시피케이션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옥션에서 구매를 할 때 보면. 그러면 여기서만 사인만 받으면 여기서는 바로 물건 없대요. 택배로 배송하죠. 그러면 물건을 바꾸서 보통 이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일주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일 정도로 이제 많이 짧아졌죠. 3일 이 물건 수령 후 3일 이내에 여기다가 받았다라고 하는 확인 사인을 해줘야 돼요. 시그널 저기 어떤 거 뭔가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오케이. 그리고 돈을 그 후에 돈을 1,000원을 다는 아니죠. 1,000원 다 주는 건 아니죠. 옥션도 여기서 뭘 떼요? 수수료를 띱니다. 그래서 1,000원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천원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900원을 보내줍니다. 1%를 띄고. 그럼 옥션의 이익은 1%인 1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중간에서 네임밸류가 있는 어떤 그 유권 해석이나 이런 제품에 대한 또 자기가 그것을 개런티 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신용도가 있는 회사,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이 회사를 믿고 주나요? 아니죠. 이 회사를 믿고 주는 겁니다. 옥션을 믿고 주는 겁니다. 또는 G마켓을 믿고 주는 거고 11번가를 믿고 주고 쿠팡을 믿고 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쿠팡은 자체 내에 물건을 자기네들 물건을 PB 제품이라고 하죠. 그런 물건들도 많이 있어서 직배송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물건 받고 돈 받고 바로 물건을 주는데 이것도 마켓플레이스의 그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제3자가 개런티 해주고 판매자와 소비자인 내가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크로우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크로우 시스템.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국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런 에스크로우 시스템과 같은 이런 결제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가 중국에서 물건을 수배해서 샀어요. 그런데 아까 벽돌이 왔죠. 이쪽으로. 벽돌이 오면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벽돌 받았어요. 돈 주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지급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때요? 나는 어떤 것을 개런티 받고 싶어요? 나는 물건의 품질이죠. 난 물건의 품질을 개런티 받고 싶은 거예요. 품질을 어때요? 보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볼펜을 파는 사람은 결제죠, 결제. 제품을 보냈는데 돈을 못 받을 수 있죠.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면 못 받을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없고 이 둘이서 하면 네가 돈 먼저 보내, 물건 먼저 보내, 서로 어떤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결제가 개런티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고요. 나는 물건의 품질이 정확하게 올 수 있느냐가 니즈고 욕구예요. 그래서 요 두 개, 나는 결제와 나는 품질에 대한 것을 양쪽에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에스크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서 제품에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기간은 3일을 주기, 예전에는 일주일씩 10일씩 줬어요. 일주일 내 10일씩 일주일씩 연락을 기다려야 돼요. 이 제조사는. 그 후에 여기서 일주일 내에 내가 검토를 해보고 근데 지금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지금 3일로 짧아진 거예요. 왜?
제조사도 좀 보호를 좀 해야 되겠다. 너무 소비자 측면에서 일주일 10일씩 해서 여기서 물건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인을 안 해주면 절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지금은 3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여기다 결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나는 품질에 대한 개런티를 받고 싶고 볼펜을 만드는 제조사는 어떤 결제 돈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험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결제를 안 해줄 수가 있고 질질 끌다가 금액을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양쪽에 그런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런 마켓플레이스의 어떤 플랫폼에 있어서의 결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물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옥션에서 물건을 사다 놓나요? 아닙니다. 물건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에스크로우 시스템, 여러분들이 직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구는 어떤 돈을 보내고서 그 돈에 대한 개런티를 세계적으로 공용으로 쓰는 페이팔이죠. 페이팔 같은 데서 개런티를 해주고 물건을 받고 페이팔에서 다시 제조사, 미국에서 미국 제조사에게 우리가 물건 받은 걸 확인한 후에 그래서 그런 것도 직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에스크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역거래 형태에 따라서 교육 대상에 따른 분류, 요거가 이제 하나가 더 남았어요.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이 있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스위치 무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스위치 무역은 뭐와 유사하냐면 중개무역과 좀 유사한데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거를 조금 이거 칠판을 정리를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스위치 무역까지만 하는 걸로 진도를 스위치 무역으로만 설명하는 걸로 끝내기 위해서 요만큼만 제가 할애를 했는데요. 스위치 무역이다. 스위치 무역은 여러분들 어감이 어때요? 말 그대로 스위치라는 거는 연결한다는 거거든요. 스위치 무역. 이 스위치 무역은 중개 무역과 조금 유사성이 좀 있어요. 중개무역. 스위치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스위치 트레이드 굳이 쓴다면 여기다가 트레이드 이렇게. 그러니까 스위치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중개무역과 유사성이 있는데 수출상이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 수출상이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 수출상이 여기죠. 근본적인 수출상입니다. 여기가. 상품이 수입국에 직송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여기 직송되죠. 아까 이게 직송되는 거 뭐였었어요? 여기 수입국에 직송되는 게 중개무역이에요.
중개. 수출상에 직접 배송되는 건 중개무역이고요. 그 다음에 제3국을 통해서 수입국으로 가는 거는 중개예요. 자, 수출상이 직접 매매 계약 체결해서 어디로요? 직접 수출상이 어디로 보낸다고요? 수입국으로 보내요. 일본에서 우리가 아까 지금 저 예를 든다면 일본에서 어디로요? 한국으로. 이렇게 직송되는 대금 결제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좀 틀린 게 뭐냐면 대금 결제는요. 중개무역은 대금 결제 어떻게 했어요? 수입국에서 했죠. 대금 결제가 어디서요? 제3국. 여기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대금 결제는 제3국 상사에서 하는 경우를 우리가 중개무역하고 틀린 점이 이거예요. 대금 결제는 제3국에서 한다. 제3국에서. 누가 누구에게? 여기 예를 들었을 때 중국이 누구에게? 일본에게. 이렇게 대금 결제가 제3국 상사에서 하는 경우를 우리가 스위치 무역이라고 얘기한다. 즉 특정 제3국의 통화를 결제 통화로 사용하는 거죠. 특정 상국의 통화권은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알선해 주는 업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중국을 얘기해서 스위처라고 얘기해요. 스위치에다가 이하를 더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하는 저 중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위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연결해 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스위처 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 커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3국에서 받는 이것을 스위치 커미션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중간 아까는 가득액이었었어요. 중개무역 같은 경우는 가득액이었고, 그다음에 중개무역은 중개수수료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스위치 무역에서는 스위치 커미션이다. 그래서 스위치 커미션, 스위치 커미션이 아니고 수수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그 중개무역하고 흡사한데 일종의 중개무역이다. 일종의 중개무역인데 중개무역과 다른 점은 뭐예요? 대금 결제가 제3국에서 이루어진다. 어디로? 수출국으로 그 나라의 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이론은 이제 조금씩 이제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한 이론만 진행을 하고 이제 어떤 실무적으로 해서 우리가 교재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액츄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무역 실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자주 이제 하게 될 건데요. 기초적인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약간의 이론적인 것들 이렇게 함께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퀴즈 과제 G 클래스 여러분들 아시죠? G 클래스에 가셔서 동영상을 보셔야만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드리는 퀴즈 과제는 그것을 과제물로 해서 제가 점수를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퀴즈 과제는 구글 클래스에서 들어가셔서
보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현 시점에 여러분들 외출 자제하시고 좀 무탈하셔서 속히 대면할 수 있는 곳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이 강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무척 답답하죠. 우리가 대면했을 때 여러분들 눈동자나 얼굴을 보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원웨이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것도 있고 답답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질문 수시로 해주시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늘 왜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또 수출입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그 내용을 상담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마스크 철저히 하시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